이 시간은 여호수아 17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과 17장이 그 요셉 자손의 그 분배받은 거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요셉 자손이 이제 둘이 있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므낫세 이제 반지파, 2분의 1 지파에 대한 내용이 이제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장 후반부에 이렇게 이제 그 한꺼번에 분배를 받았던, 한 몫을 분배받았던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분깃이 넓어지는, 확장돼 넓어져서 이제 2분의 1 지파가 더 확장된 걸 받아서 동쪽에서 분배받은 2분의 1까지 합쳐서 이제 요셉 자손이 두 몫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17장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므낫세 지파를 위한 몫이다 라고 시작을 하죠. 이는 그가 므낫세죠, 요셉의 장자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셉의 장자였지만 므낫세가 먼저 기록되지 않고 그 에브라임이 먼저 16장에서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손을 어금박혀서 오른손으로 차자인 그 에브라임의 머리에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 이후에 야곱 이후에 벌어질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미리 어떻게 보면은 깨닫고 그렇게 축복했던 그런 과정이 이렇게 실제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혈통상으로 장자였지만 기록되는 건 더 후반에 기록된다는 거,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이다. 그래서 므낫세, 그 다음에 마길, 뭐 길르앗,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4대가 흘러가는 내용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는 그는 용사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길르앗과 바산이 이제 그 얘기.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므낫세 이제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았던 그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길 그 가족, 마길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가족들과 그 다음에 길르앗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 요 이제 두 가족들이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 분배를 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가족대로 아비에셀 자손을 위해, 그리고 헬렉 자손을 위해, 그리고 아스리엘 자손을 위해, 그리고 세겜 자손을 위해, 그리고 헤벨 자손을 위해, 그리고 스미나 자손을 위해 남은 자손. 그래서 여기 언급된 지금 아비에셀, 그 다음에 헬렉, 그 다음에 아스리엘, 세겜, 그 다음에 헤벨, 그 다음에 스미나, 이 6명이 언급된 이 사람들은 동편 땅에서 분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편에 와서 분배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자손 가족대로 므낫세의 남자들이다. 그래서 6명의 이제 가족들, 족속을 갖다가 언급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두 족속으로 했던 므낫세의 그 아들 그 마길의 족속하여, 또 마길의 장자 길르앗의 어떤 족속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분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므낫세 자손 중에서 5종족들이 여섯 종족이 분배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이제 헤벨의 자손이 이제 남자가 없어서 이제 그 분깃을 받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그 딸들이 나와서 이제 헤벨의 자손 가운데 이제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서 이제 또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 지파가 이제 6족속이죠. 6족속이, 므낫세의 6족속이 서편 지역에서 이제 그 몫을 분배받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이쪽, 그렇죠? 길르앗 지역의 일부 부분과 이제 바산 지역에 이제 분배를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동편에서 분배받았던 2분의 1 지파의 영토인데, 두 가족이죠. 그래서 두 족속, 마길의 족속과 길르앗 족속,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족속이 이제 분배를 받았고, 서편 땅에서는 에브라임과 함께 원래는 이제 6족속이 분배받았을 텐데, 나중에 요구를 해가지고 확장된 지역으로 므낫세 지파의 이 땅을 지금 여섯 족속이 분배를 받는 과정에 얘기가 이제 전개될 거고, 이 중에 헤벨 족속 가운데 이제 슬로브앗, 그쵸?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딸들을 통해서 이제 분깃이 분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헤벨의 아들, 그렇죠? 헤벨의 자손, 헤벨의 자손, 길르앗의 자손, 마길의 이제 자손, 므낫세의 자손 불러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므낫세의 자손, 마길의 자손, 길르앗의 자손, 뭐 헤벨의 자손, 슬로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부자 관계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부자 관계냐라는 걸 고민한다는 건 뭐냐면, 므낫세로부터 슬로와 무앗은 누구냐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므낫세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세대고요. 슬로브앗은 애굽에 나온 세대. 그러면 그 사이의 기간이 430년인데 그 430년의 기간을 그 헤벨과 길르앗과 마길 요 세대로 이 감당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게 혈통적으로 부자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로 볼 수는 좀 그 무리가 있고요. 성경에는 이 4대를 언급하면서 그 내용을 진행시키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지금 므낫세의 자손에게도 지금 4대를 갖다가 걸쳐서 언급하는 형태가 나온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그 고라가 아니죠. 고라가 아니라 그 여리고에서 이제 숨겼던 자손에서 그것도 이제 유다 지파로 해가지고 4명을 해서 이제 금덩어리를 숨겼던, 그리고 신할산 밑을 숨겼던, 갑자기 이제 이름이 이제 생각이 안 나지만 거기도 이제 4대를 언급하면서 유다로부터 4대를 언급하면서 이제 설명했던 그런 장면이 나온 것처럼 4대의 이 언급들이 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혈통적으로 4대로 보기엔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엔 다 이렇게 성경하죠. 아들, 손자, 증손, 현손. 그래서 진짜 이게 혈통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1대부터 4대까지 연결되는 것처럼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번역하기에는 좀 고민거리가 있다. 그렇죠? 애굽에서 거한 게 430년인데 이 430년을 므낫세는 애굽에 들어가는 세대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브앗은 애굽에서 나오는 세대라면 그 사이의 기간이 430년인데 그 사이를 이 3대로 커버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혈통적인 4대라기보다는 이 어떤 자손을 이어가는 그런 4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슬로브앗은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주어가 강조가 되어 있고요. 이는 딸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의 딸들의 이름에서 5명의 이름이 나오죠. 말라, 도와,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래서 5명의 딸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아들이 없었던 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사건은 이미 민수기에서도 이제 있었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길르앗의 자손이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좀 한번 보면요. 자,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이라 했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또 여호수아의 번역은 이렇게 했죠. 보시면 마길의 증손 므낫세 했기 때문에 요 사실을 갖다가 혈통적으로 부자관계로 설명해서 마길과 므낫세를. 근데 민수기의 번역에서는 그렇게 또 안 돼 있죠. 민수기 번역에서는 그냥 또 자손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역개정의 번역도 혈통적인 어떤 그 부자관계의 마길과 므낫세의 관계는 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가시는데, 하여튼간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그러니까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 종족,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출애굽해서 정복전쟁 당시에 가족들 종족으로 본다면 마길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중에서 종족으로 이제 마길 종족이 있었고, 이 마길에게서 난 그 아들 그 자손 중에 이제 길르앗이 있는데 그 종족 중에서 길르앗 종족으로 이제 커진 종족이 있는 거죠. 예.
이 두 종족이 요단 동편 땅에서 므낫세 반지파로 해가지고 2분의 1 지파로 해서 이제 그 땅을 분배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길르앗의 자손 중에서 여섯 명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길르앗의 자손 중에서 이에셀, 여우수아에서는 이제 아비에셀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헬렉, 그다음에 아스리엘, 그다음에 세겜, 그다음에 스미다, 그다음에 헤벨. 이렇게 해서 이 6종족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면 길르앗으로부터 갈라진 족속인데, 길르앗이 좀 강했나 봐요. 그래서 길르앗의 이 자손 중에서 6종족으로 이렇게 더 번성해지는 그런 어떤 것 가운데 6종족이 이제 서편 땅에서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있고요. 이들 가운데 헤벨이라는 종족 가운데 이제 슬로보앗이죠. 그래서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딸뿐이었는데 그의 딸이 말라와 이제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에다 5명이 언급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에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 마길이 있었고, 마길의 자손 가운데 길르앗이다. 이게 이제 혈통적으로 부자관계냐, 그건 잘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 므낫세의 아들 가운데 뭐 여럿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마길이 있었는데 마길이 한 종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길의 자손 가운데 이제 길르앗이 있었는데 그 길르앗이 강하면서 이제 뭔가 또 하나 종족을 이루어서 전쟁을 잘했죠. 그래서 이 마길과 길르앗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는, 그래서 므낫세 2분의 1 지파로 요단 동편 땅에 머무는 두 종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자손 가운데 나머지 6종족, 나머지 이제 6종족이 이제 서편 땅으로 와서 이제 분배를 받는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종족이 있었는데, 이 헤벨의 종족 중에서 슬로브앗의 딸들, 그러니까 헤벨 종족은 따로 있어서 6종족이 이제 분배를 받는 거고요. 그 헤벨 종족 가운데 이제 슬로브앗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 5명이 있었고, 이 5명의 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이제 어떤 땅을 그 요청했던, 그리고 이 뭐예요? 그 분깃을 요구한 게 있죠. 자, 요건 동편 땅이 아니네요. 동편 땅이 아니고 서편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사 딸들에게 동편 땅에 머물 때 모세에게 나와서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먼저 보시면 그걸 먼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액 중에 므낫세의 현손, 여기 또 현손으로 번역을 했죠.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의 딸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그의 딸들의 이름은 이렇게 이제 5명이 나오고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 여호와를 거슬려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로 죽어서 아들이 없다. 그리고 딸들만 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까요? 그 종족 중에 사라지게 만들겠냐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녀들에게 돌려서 기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한, 이게 이제 민수기 27장에서 이제 동편 땅에서 모세에게 나와서 슬로보스 딸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그 요구한 게 이제 서편 지역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와서 얘기한 이 5딸들 얘기해서 그녀들에게도 분깃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리고 므낫세의 자손들로서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이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서 요구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전에 그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렇게 또한 더 첨가해서 바꾸시는 과정이죠. 딸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게 할지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라. 그래서 새로운 규례가 정해지므로 이제 아들이 없이 죽은 그 족속도 유지될 수 있도록 딸들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게 됐는데, 이제 서쪽으로 돌아와서 분배를 할 때에 이제 슬로보스의 딸들이 다시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요구를 했다.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제 서편 땅에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에 이제 그 이미 마길과 길르앗에게 이제 두 종족에게 분배가 됐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다. 서편에서 10분깃이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그 요단 동편의 길르앗 일부와 바산 땅은 므낫세의 자손 마길 종족과 길르앗 종족에게 이제 돌아갔다. 종족이나 가족이나 이제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언어상은 똑같은 단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는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여자 자손들이라면 슬로브앗의 딸들일 가능성이 있죠. 그 남자들 중에서 기업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2분의 1 지파는 이미 2분의 1 지파라는 게 이제 두 종족이죠. 두 종족. 그래서 이 종족이라 해도 이제 동편 땅에 두 종족이 받고 서편 땅에 이제 6종족이 받잖아요. 6종족이 받지만 이들의 이제 그 인원수를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길의 종족과 길르앗의 종족이 좀 많이 번성을 해서 더 많은 수로 이제 불어나서 이쪽에서 분배를 받고 이제 6종족이었지만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의 경계. 그러니까 아셀은 이제 아셀 지파예요. 아셀 지파로부터 세게마 믹므나까지 이다. 그리고 그 경계 오른쪽에는 엔다프와 거민에게로 이제 이른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제 아셀의 경계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제 땅을 나눠줄 때 처음에는 이걸 누구로 했냐면 요셉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분배를 했죠. 이 요셉 자손이라고 분배를 할 때는 7지파에게는 땅이 아직 안 분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분배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로 해서 분배됐을 경우에 한 분깃을 주었을 때는 이때는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좁은 땅에 살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7지파가 이제 땅을 들여오고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분배를 받은 가운데 아마도 이 요셉 지파,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너무 땅이 좁다. 더 기업을 더 달라. 그렇게 해서 아마도, 더 기업을 이제 넓게 주는 것 가운데에 이미 아셀 지파하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그 땅, 그 지역도, 므낫세 지파에게로 분배된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본다면 이 서편 땅에서 분배하는 과정을 본다면 유다 지파에게 먼저 이제 그 분배된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14장, 15장은 이제 유다 지파에 분배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셉 자손에게 분배된 땅으로 해가지고 한 분깃으로 분배되는 게 이제 그 16장, 17장에 등장하는데, 먼저는 한 분깃으로 했다고 보시고, 그래서 한 분깃으로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8장, 19장에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7지파에게 분배가 되죠. 이 7지파는 납스잇,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베냐민하고 단지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분배받은 이후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다시 요셉에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구를 한 거죠. 너무 땅이 좁다. 우리 더 달라. 그래서 요구한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땅 가운데 아셀의 일부분, 또 므낫세 지파의 일부분 땅이 스불론 지파의 일부분 땅이 므낫세에게 이제 돌려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다 있은 후에 이 사건이 기록되기 때문에 요셉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먼저 기록하고 있지만 므낫세의 경계가 아셀 이 지파의 경계까지다라고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경계는 7지파에게까지도 땅이 다 분배가 된 다음에 다시 조정하면서 므낫세의 경계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 아셀 지파 또는 스불론 지파, 이렇게 또 이렇게 경계가 이제 겹쳐지게 되고 므낫세 지파 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므낫세에게 주어졌던, 그러니까 한 지파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한 지파로 봐가지고 요셉 자손에게 분배한 땅 중에 만약에 이제 에브라임이 아래쪽에 분배를 받고 므낫세가 위쪽에 분배받다면 이 가운데에 므낫세의 지경에 속해 있던 땅 중에서 에브라임 그 지파에게로 이제 그 속하게 되는 그런 땅도 있었다는 건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나오는 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지금은 요셉 지파로 해서 분배받은 땅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계를 설명하고는 가운데 므낫세의 북쪽 경계는 7지파가 그려오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설정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 아셀의 경계 또는 스불론의 경계까지도 이미 주어지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야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있다. 답부아 땅. 그리고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므낫세.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답부아 땅은 므낫세.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요셉 자손을 한 자손으로 보고서 이제 분기를 한 부슬기를 줬을 때 답부아 땅이 원래 므낫세의 영역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답부아가 나중에 다시 또 더 확장되어서 므낫세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더 확장된 땅이 주어졌을 때에 이 답부아가 에브라임에게 속했고 그 경계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의 경계가 세워진다. 그렇게 이 말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있었다. 완료죠. 있었다. 그리고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한 므낫세의 경계에 있다. 이렇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답부아는 차후에 에브라임에게 속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이제 므낫세와의 경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경계가 그 시내의 남쪽 방향으로 가나의 시내. 그래서 가나 시내는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계가 되는 거죠. 내려갈지라.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성읍 중에 에브라임에 속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있는 원래 므낫세의 성읍에 있었던 것이 므낫세가 더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에브라임에게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의 북쪽이다. 그리고 그 끝은 바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앞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이제 그 한 덩어리로 그 분배를 받았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남쪽에 거하고 므낫세가 북쪽에 이렇게 거해서 있을 때인데요. 이들이 이제 이렇게 분배를 받고 나머지 7지파가 다 분배를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7지파는 이제 그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의 안에서 시몬 지파가 이제 이 기업을 받은 다음에 이 한 분기만 받은 원래 여기는 2분의 1 기업, 1과 2분의 1 기업을 받아야 되죠. 에브라임 한 기업, 므낫세 반지파 한 기업. 그래서 그 1과 2분의 1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고 이렇게 좁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게 17장 후반부에 나와요. 그게 이제 요청이 돼가지고 므낫세 지파에게 북쪽에 이제 더 이게 분배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 에브라임도 좀 땅을 갖다가 므낫세가 원래 가졌던 남쪽 지역의 땅을 갖다가 이제 그 에브라임 차지하고 더 므낫세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국으로 봐서 답부아도 원래는 누구 땅이었냐면 그 므낫세 땅이었죠. 근데 북쪽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이 답부아가 에브라임에게 속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야르곤이 원래는 이제 에브라임의 이제 북쪽 경계라고 볼 수 아니 그 므낫세 지파와 뭐 그 에브라임 이제 북쪽 경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므낫세의 어떤 그 중간에 속해 있는 강일 수 있는데. 더 확장된 다음에 요 이제 그 강이 가나 시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계가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아셀 지파가 언급되어 있죠. 아셀 지파의 땅 일부분도 이제 므낫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셀 지파, 나머지 7지파가 다 땅을 그려서 분배를 받은 다음에 이 북쪽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확장이 되어서 므낫세가 원래 아셀 지파의 땅까지도 소유하게 되고 스불론 지파의 땅도 이제 소유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므낫세 반지파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이 속했다. 그래서 남쪽은 에브라임과 경계다.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 하나의 어떤 그 분기수로 이제 명명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죠. 이거는 원래는 그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을 합쳐서 한 분기만 줬는데 더 확장된 그런 상태에서 기술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므낫세에게 속했다. 그 경계가 그 바다이다. 그리고 그들의 북쪽은 아셀 지파의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사갈 지파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여기 아셀 지파, 동쪽으로는 이제 이사갈 지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사갈 그리고 아셀에도 므낫세를 위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갈 지파하고 아셀 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상태에서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에게 확장된 지역에 북쪽으로 확장된 지역이 이제 므낫세에게 소유지는데 아셀의 땅에서도 일부가 므낫세에게 주어지고요. 이사갈에게서도 이제 일부가 므낫세에게 주어지다 그런 얘기. 그래서 벳산과 그 마을들 그리고 이블람과 그 마을들, 돌거민과 그 마을들 그리고 엔돌거민과 그 마을들, 다하낙거민과 그 마을들 그리고 무기또거민 그 마을들 높은 지역 이 지역들이 원래는 므낫세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었는데 이 그 아셀과 그 이사갈에게 주어진 땅이었는데 이제 므낫세에게 속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돌이 여기죠. 그 다음에 그 용르암, 무기또, 그 다음에 다하낙, 그 다음에 뭐 벳산 이런 지역들이 원래는 이런 지역들이 그리고 딱 그 이런 지역들이 아셀 지파하고 뭐 이사갈 지파에게 속했던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한 분깃을 가지고 살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다시 요청을 해서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이 아셀 지파하고 스불론 이사갈에게 분배되었던 그 경계 지역의 땅이 므낫세에게 속하고 그리고 므낫세가 장악해 차지하고 있던 이 그 땅들이 에브라임에게 속해서 경계가 바뀌어졌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미 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록하는 관점에서는 먼저 그 요셉 자손의 경계 지역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계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확장 북쪽으로 확장하는 건 더 후대 일이죠. 후대라는 게 일곱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사건 그 후지만 앞에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일곱 지파에게 분배되는 내용은 이제 그 18장 19장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17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16장 17장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의 지파의 그 경계가 더 확장되는 사건은 18장하고 19장에서 나타나는 일곱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사건 그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사실. 하지만 이 여호수아 저자가 이 요셉 자손의 그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대에 기록된 사건을 다시 앞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앞쪽에다 배치하는 거. 이건 저자의 의도인 거고요. 사건은 뒤에 일어날 거지만 하지만 그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앞에 기록하고 있다. 그런 걸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17장을 계속 한번 볼게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들의 성읍에서 이제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계속 결심해서 거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강해졌을 때 그때의 가나안 사람에게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사역을 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전에 이제 지파별로 해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정복 전쟁을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땅을 분배받았지만 가나안 족속 다 내쫓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실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들에게 오히려 이제 힘들게 함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그 요셉 자손이 이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 그래서 이미 2분의 1은 요단 동편을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서편에 와서 한 분깃으로만 분배를 해줬는데, 나중에, 그렇죠? 일곱 지파가 분배받은 다음에 다시 2분의 1에 해당하는 분깃을 더 주어서 1과 2분의 1을 주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셉 자손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 그 경계가 정해지는 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계가 정해지는 것은 18장 19장에서 있는 일곱 지파의 땅의 구역이 정해진 다음에 경계는 이루어진다. 더 확장된 경계로.
하지만 그 확장된 경계를 요셉 자손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경계를 이미 쓰고 있다. 그런 과정으로 우선순위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셉 자손의 요구를 하는 파트가 뭐냐면 한 분기만 준 거예요. 원래는 주려면 1과 2분의 1분깃을 줘야 되겠죠. 에브라임이 한 분깃, 므낫세 반지파가 반 분깃 돼서. 근데 이걸 한 분깃을 줬기 때문에 이 한 분깃을 받은 요셉 자손이 이제 여호수아에게서 요구하죠. 그리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이게 강조해서 피령을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요.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다. 내가 큰 백성이 되었다. 근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기업의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십니까? 우리가 한 분깃을 받을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파로 해더라도 에브라임 지파와 또는 반지파, 그러니까 1과 최소한 2분의 1 지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한 분깃만 주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 분깃만 주어서 둘이 1과 2분의 1 지파가 살게 했는데,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후에 이제 그 18장 19장에서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은 그 이후에 다시 또 2지파가 나와서 요구하고 있다. 근데 이 사건은 후의 사건이지만 요셉 자손의 그 땅을 설명하는 지역에다가 지금 내용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한 걸 보면요, 이런 식이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하면 명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32,500이고요. 므낫세는 52,700이지만 이 52,700명 중에서 반 정도는, 2분의 1 정도는 요단 동편 땅에서 분배를 받죠. 그러니까 반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한 26,000명 정도 된다고 치면요, 이 26,000명하고 32,000을 합하면 58,000 정도 되죠. 58,000 정도 된다면 한 지파 형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유다 지파는 76,000이었어요. 76,000. 단 지파는 64,00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1과 2분의 2 지파를 합쳐서 서쪽 땅에서 있는 사람을 합쳐도 다른 지파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분깃을 주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후에 다시 또 요셉 지파가 와가지고 요셉의 자손들이 와가지고 요구를 해서 또 1과 2분의 1뿐만 아니라 더 많은 땅을 또 이제 소유하게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몫씩 받아서 두 몫을 받게 되고, 이 두 몫을 받는 게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그 형제들은 다 한 몫을 받지만 요셉이 두 몫을 받게 되는 그런 것으로서 설명할 수가 있고, 이 요셉이 두 몫을 받은 그런 현상을 갖다가 보고서 야곱의 영적인 장자로 기록하는 게 에스라가 역대기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너는 너를 위하여 살림을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산지, 그렇죠? 사마리아 산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 브리스 족속과 그리고 르바임 족속의 땅에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브리스 족속의 땅에 가서 이제 개척해가지고 정복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질 수 있죠. 그래서 초기에 중부 전투를 할 때 세겜 지역 전투라든가 아니면은 그 북쪽 지역의 전투가 내용이 안 나온다 그랬었는데요. 그래도 이미 정복이 됐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지역에 아마도 브리스 족속이 살아 있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브리스 족속의 땅들을 갖다가 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협력을 해서 이제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북쪽 지역으로, 브리스 족속 땅 그 북쪽 지역으로 이제 므낫세가 확장이 되고, 므낫세의 남쪽 지역을 에브라임이 또 확장해서 또 갖는 그런 형국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는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줘.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브라임 산지만 줬던 거죠. 에브라임 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이제 한꺼번에 살다가 더 북쪽 지역, 세겜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 므낫세, 그러니까 그 브리스 족속이 살았던 그 지역까지 너희들이 확장해 올라가라, 이렇게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이 말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베스안과 그리고 마을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 모든 가나안 사람에 관한 땅에 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못 가는 거죠. 철병거 때문에 정복하러 못 가요. 하지만 이 지역까지도 지금 이제 므낫세의 자손에게로 들어와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요셉 족속에게 말했다. 너는 큰 민족이다. 그리고 큰 권능과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 한 분깃이 너희를 위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분깃만 주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한 분깃 위에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분의 1 분깃이 더 주어져 가지고 동쪽 평화에서 이제 두 분깃이 요셉 자손에게 주어지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살림일지라도 그 산지도 강조가 되겠네요. 너희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제 개척하라는 얘기죠. 개척할 수 있다.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비록 그에게 철병거가 있고 그가 강할지라도 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쫓아내면서 그걸 개척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데 이 내용 자체는 18장과 19장에서 그렇죠? 19장에서 7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후의 사건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제 아셀 지파하고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이제 북쪽에 분배받을 때 그 이제 므낫세가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아셀 지파의 땅들과 이사갈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불론과 이사갈 지역의 남쪽 땅들을 더 이제 므낫세 쪽으로 이제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이제 정복하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누어 주실 때 제비일보가 나눠 주잖아요. 제비일보가 나눠 줄 때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한 분깃으로서 이렇게 주어졌던 그 사실이 있었는데 그런 이후에 나중에 그것을 다시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와서 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제 더 확장된 땅이 주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 아비에셀 족속의 헤벳 아비에셀 족속이 아니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청했던 그런 그 요청 가운데 그 땅들도 서편에서 이제 그 분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 시간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동편 땅에서 분배를 받은 거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분배받은 내용이 이제 14장, 15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갈렙이 요구했던 그런 어떤 남쪽 헤브론을 중심한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눠준 게 뭐냐면 그 에브라임 산지의 땅을 갖다가 이제 나눠준 거예요. 누구한테? 요셉 자손에게. 요셉 자손이 이제 누구였냐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죠. 예.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2분의 1은 이쪽 동편에서 이제 분배를 받았으니까. 그죠? 마길과 이제 길르앗은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2분의 1은 이제 그 므낫세 종족 가운데 이제 6종족이 남아 있는 거죠. 분배를 갖다 했는데 요셉을 한 분깃으로 보고서 한 분깃의 만큼의 이제 땅을 나눠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8장 19장에서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실로에 이제 성막 앞에 모여가지고 이제 나머지 7지파를 모아놓고 너희들 왜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가운데에 땅을 그려오라 나머지 땅을 해가지고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지파 가운데에 시므온이 이제 분배를 받는데 그 나머지 사람 지파들이 이제 나머지 땅을 그려왔죠. 그려와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나누어 준 땅이 이제 아마도 아셀 지파에게 밑에까지 이렇게 나눠진 것 같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나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렇게 돌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 가운데에 다 나눠준 다음에 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하는 거죠. 이건 너무 우리에게 한 분깃으로 준 이 땅이 작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희들이 산지로 올라가서 그렇죠? 브리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더 확장을 해라, 가져라.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더 확장을 해주는 가운데에 이 아셀 지파에게 분배됐던 땅이나 아니면 스불론이나 이사갈에 분배됐던 이 땅을 갖다가 므낫세가 더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북쪽으로 확대해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이 원래 같이 한꺼번에 갖고 있었던 나눠졌던 이 지역의 어떤 므낫세 지파의 땅이 에브라임 지파의 속으로 와서 그 경계들의 내용이 그 경계가 언제 정해지게 되겠어요? 이미 7지파가 다 분배받은 이후에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일곱 지파에게 분배받은 이후에 경계가 만들어지는 내용이지만 유다 지파를 갖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에게 나눠졌던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를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시간적으로는 나중의 사건이지만 앞에 기록해서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직까지 성경으로 등장하지 않은 18장 19장에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셀 지파와 스불론과 이사갈의 이 남쪽 지역의 경계 이야기들도 먼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요셉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는 16장 17장의 이제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명령하셨던 그 내용이 13장부터 그렇죠? 21장까지 나오는 과정 가운데 13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늙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2분의 1지파에게 땅을 주었다라고 끝나고 14장 15장은 이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6장 17장은 이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요셉 자손에게 분배된 땅에 내온 내용이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는 그 일곱 지파에게 그 18장 19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 경계가 정해지는 건데 그걸 요셉 자손이 경계 지역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경계로 기록되고 있다.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제 18장과 19장에 이제 비로소 이제 일곱 지파의 그 나머지 사람 지파에게도 땅이 분배가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서쪽에서 분배받을 때 처음에는 한 몫을 분배받았다. 하지만 더 확장되는 내용이 이제 주어지고 그 경계가 후대에 경계가 정해지지만 내용상으로는 15장 16장 17장에 기록되어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